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러시아가 북동 항로를 통해서 이 겨울 시즌에 17만 큐벡미터 상당의 LNG를 중공의 당산으로 배달 성공했다고 합니다. 겨울 시즌 LNG를 북극 항로로 상업 운항에 성공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내용 정리해 보고요. 관련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겨울 시즌이니까 쉐빙 선박 두 척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사진에 붉은색 아크티카 혼대, 저거는 핵 추진 쉐빙 전용 선박이고요. 앞에서 두꺼운 얼음을 깨서 길을 여는 역할을 하고요. LNG 운반선은 사진의 파란색 선박, 즉 블라디미르 보로닌호인데 이것도 아크7급 쉐빙 기능이 있는, 이게 바로 17.4만 큐빅미터급 초대형 LNGC, 쉐빙 LNGC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대우조선이 건조를 해서 2019년 인도한 것입니다. 구글 사진에서 야말반도의 그 샤베타 항구 위치와 중공의 그 베이징, 텐진 인근의 당산 지역 확인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보르니아 쉐빙 LNGC에 LNG를 가득 싣고요. 22년, 바로 지난달이죠. 22년 12월 1일 야말반도의 사베타 항구를 출항을 해서 북동 항로 거쳐서 베링해 거쳐서 한일 해협도 지났겠죠. 이렇게 해서 22년 12월 21일경 중공의 당산 카오페이디안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20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 17만 큐빅미터의 LNG 배달하는 미션 완수했다는 겁니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오면은 대략 45일에서 5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이 단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2년 1월 13일에 사베타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올 때는 대략 한 2주 반가량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왕복 42일이 소요됐다는 겁니다.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게 되면은 최소 90일, 최장 100일이 소요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돌아올 때는 얼음 상황이 더 나빠져서 그 며칠 더 걸렸다, 이렇게 아톰 플러트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추진 쉐빙선을 운영을 하는 회사고 또 북동 항로 저 관리기관입니다. 쉐빙선이 길을 안내하는 그런 경우에도 평균 속도 한 10노트 이상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정에서 핵추진 쉐빙선 아크티카 저 선박이 한 역할이 뭔가, 북동 항로 그 상세한 루트 그린 지도 한번 그 같이 보시면서요. 그 뉴시베리아 군도의 북쪽에 랍티브해, 그쪽 지역이 얼음이 특히 두꺼운 모양입니다. 또 그 러스키 섬의 카라해,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빌키스키 해협을 지날 때 그런 지역은 특히 얼음이 두꺼워서 핵추진 쉐빙선이 에스코트를 했다는 겁니다. 즉 핵추진 쉐빙선이 앞장서서 두꺼운 얼음을 깨고 길을 내면은 그 뒤를 아크7급 쉐빙 LNGC가 따라갔다, 이런 겁니다. 저런 한 서너 군데 저 지역은 얼음이 너무나 두꺼워서 아크7급 쉐빙 그 LNGC만으로는 운항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핵추진 쉐빙 전용성 저거 재원을 봤더니 75년부터 지금 48년째 그 운항 중이라고 하고요. 한 2.4만 톤 되고 최고 속도는 20.6노트, 대략 한 시속 3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유크레인 침략 이전, 그러니까 21년 연간 러시아는 저 북동 항로를 통해서 1460만 톤의 LNG를 일본, 중공 이렇게 장기 계약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배달하는 루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루트는 샤베타 그 항구에서 좌회전해서 노르웨이 앞바다 북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면은 한 24,000km가 되고요. 두 번째 루트가 사베타에서 우회전해서 북동 항로
베링해 이런 쪽으로 가면은 대략 한 12,000km 나오니까 절반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 일수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 사진 보실 때 무르만스크라는 이름이 이제 여러 걸 보면 자주 나오는데, 무르만스크는 핀란드 국경 부근에 있는 그 바렌츠 해변에 있고요. LNG 수출 항구인 야말반도의 사베타는 카라 해변에 있습니다. 하여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바다를 카라해에 지나서 바렌츠해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바텍이 야말반도의 LNG를 팔 곳은 유럽과 아시아뿐입니다. 예. 북동 항로는 거리도 절반으로 짧고 수에즈 운하 사용료도 안 줘도 되니까 참 좋은데, 문제는 북극해에 얼음을 깨면서 항해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이 북동 항로를 연중 상시 운항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쟁 이전에 연중 상시 목표 연도를 23년도 금년도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요. 이번 LNG 배달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북극 항로의 단점은 얼음 깨는 쇄빙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배가 무거워지고요. 그래서 배의 건조 비용도 비싸고, 또 운행을 할 때는 단위 거리당 연료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얼음 깨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속도도 느릿느릿, 이 군뱅이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싼 고성능 특수 선박에다가 거리당 운임 단가가 상승하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러나 총 거리가 단축되니까, 그러면 총 그 배달 시간도 줄어들고, 그렇다면 근로자의 근무 시간도 단축될 테니까 총 비용이 줄어드는, 이것이 이제 압도적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대체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 운하의 적체 현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종종 그런 사고가 나는데,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지나가다가 요즘 선박이 너무나 대형화됐으니까 걸린다거나 좌초돼 갖고 사고 나면은 물류가 그냥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체제가 될 수 있겠다. 현재 부산 기준으로 로테르담까지 갈 때 수에즈를 거쳐서 가면은 22,000km라고 하고요. 베링 해협 거쳐서 북동 항로로 가면은 15,0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0km 단축되고, 운항 일수로는 부산 기준으로 10일 단축된다고 하고요. 또 부산에서 뉴욕으로 가는 경우, 지금은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가는데, 그 대신에 베링의 알래스카 캐나다 해안의 북극 지나는 요 북서 항로를 이용하면은 거리가 한 5,800km 단축된다는 겁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서 항로를 통해서 로테르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 항로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북동 항로, 북서 항로 다 합쳐서 이제 북극 항로라고 하는데, 유럽과 아시아, 북미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해상 경로이고, 또 중요한 것이 저 인근에 북극 항로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원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이 지금 묻혀 있다는 겁니다. 캐내면 다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는 북극 항로 열리면 참 좋은데, 이 유일한 문제점이 바로 얼음입니다. 얼음. 근데 이 얼음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소개한 기사가. 그래서 이 북반구 겨울 시즌이 이제 북극해 얼음이 가장 두껍게 얼 텐데, 이제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5개월에 운항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연중 상시 운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얼음이 점점 더 두꺼워져서 3월과 4월에 얼음이 가장 두껍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3월과 4월에 이렇게 운항한 사실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바텍의 아크7 운반선, 이걸 가지고 노바텍이 12월, 1월, 2월 기간 동안 수차례 지금 북동 항로를 운항한 실적이 있고요. 5월과 6월에도 시험 운항 지금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월과 4월에는 운항을 못 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이제 그 3월, 4월에도 운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바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러시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원자력 추진 쉐빙선과 위에서 봤던 아크티카급, 아크티카 클래스 원자력 뉴클리어 그 아이스 브레이크를 추가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쉐빙 그 LNGC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세대 아크 7급 쉐빙 LNGC, 요거 차세대라고 이름 붙인 거는 엔진을 더 강력한 놈으로 선체 구조를 더 효율화시켜서 그래서 연중 상시 북동 항로 운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이 지금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요거 이제 짐작입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보도를 봤는데요. 쯔페지다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신형 LNGC가 23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3월과 4월에 북극 항로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저 기간에 3월과 4월에. 그러니까 내년 3월, 4월에 도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차세대 신형 LNGC는 저거 지금 쯔페지다에서 금년 하반기에 이제 인도 나온다는 건데 쯔페지다 혼자서는 못 만들잖아요. 저게 바로 삼성중공업이 연장 공시한 거 이번에 다트에서 공시한 거 한번 보시죠.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금년 7월 30일까지 연장 공시한 그 선박 그거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짐작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공시자료 보시면은 삼중의 러시아 프로젝트인 LNGC 5척이 저거 결국은 쯔페지다에 블록 기자재 일단 보내면은 쯔페지다에서 최종 조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작년 22년 9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는데 만약에 작년 9월 30일에 종료됐다면은 금년 3월 4월에 북극 항로에 투입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제재 여파로 그게 연기가 됐죠. 다 연기됐습니다. 작년에 삼성중공업 블록 만드는 것만 연기된 게 아니고요. 노바텍의 아크툭 LNG2 프로젝트, 그게 이제 LNG를 만드는 트레인 공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장이죠, 그거는. 그 공장의 공장 설비를 위한 블록은 누가 어디서 만드느냐? 중공 조선소들이 여러 군데 합쳐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도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LNG 트레인 만드는 공장 설비 만드는 그 블록도 작년에 다 스톱됐다가 이번에 같이 재개됐습니다. 공사 재개됐습니다. 노바텍이 LNG2 프로젝트, 아크틱 LNG2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다 공사 재개 이렇게 합의가 된 그런 사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바텍이 원래 일정대로 아크틱 LNG 사업 진행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23년 말에 이제 트레인 1이 완공이 돼서 LNG 생산된다는 것이고, 그거 뭘로 배달합니까? 그 배달할 선박을 쯔페지다에서 이제 건조를 재개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거기에 사용될 블록 건조를 23년 7월 말까지 완성하기로 이렇게 연장 공시한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되면은 북동항로 연중 상시 상업 운행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요, 이전 영상에서 프랑스 GTT는 EU의 제재 방침에 따라서 쯔페지다에 더 이상 화물창 협조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화물창 사용 못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기회에 한국형 화물창 KC2, KC1 말고요. 어떤 댓글에 보니까 KC1하고 혼돈하시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KC2 새로 만든 거 훨씬 좋게 잘 만든 거 이거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이 겨울 시즌 북동항로 운항의 조건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쉐빙 LNG 운반선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플러스해서 원자력 추진 쉐빙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음 두께입니다. 얼음 두께는 이 날씨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음 두께에 따라서 이제 그 운항 일수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얼음 두께는 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갈수록 지금 얼음 두께가 약해진다는 이런 어떤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이죠. 쉐빙선 엔진 성능 더 강력하게, 또 선체 설계도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서 이 얼음 두께 문제는 결국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바텍의 LNG는 유럽과 아시아로 지금도 팔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분명히 이것도 이전에 영상에서 여러 번 그 다룬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선박, 아크7 LNG 캐리어 두 번째, 그러니까 선박 이름이 보리스 빌티스키, 보리스호. 이게 이제 위에서 봤던 저 선박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다시 중공으로 LNG 배달 임무를 완수를 하고 현재 사베토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돌아오면 또 새로운 화물 싣고 또 배달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이 지금 운항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동항로가. 그래서 그다음에 이번에 다루었던 보로닌호 저 배는 LNG 새로 싣고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지금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서 유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해 지나서 유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하는 편이어서 이 선박의 과거 항적 히스토리를 앱을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처럼 그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야말 번도에서 중공의 당산을 왕복한 사실도 함께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항해 위치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동항로가 연중 상시로 열린다는 이 지금 가시화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단편적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노바텍의 아크텍 LNG2 프로젝트, 요거는 LNG 수출 설비인 그 공장 설비 트레인을 만드는 블록, 그거는 중공의 여러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야말 반도로 배달을 해야 하고요. 쉐빙 LNGC 선박, 요거는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블록과 기자재에 만들어서 쯔베치다 조선소로 배달해주는 이렇게 공급망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삼중이 만든 블록 기자재는 북동항로까지는 안 가죠. 그 전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쯔베치다까지만 가면 되는 것인데, 중공이 만든 블록은 북동항로를 반드시 이용해야지 야말 반도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소개한 기사인데 12,000톤 상당의 그 중공이 만든 그 블록을 싣고, 그때는 원자력 추진 쉐빙선 두 척이 얼음을 깨줬다는 겁니다. 야말호하고 위에서 봤던 아크티카하고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깨서 바닷길을 열고, 그래서 이제 12,000톤 실은 그 화물선이 뒤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21년 12월 29일 텐진 출발해서 무르만스크에 도착한 게 22년 2월 17일, 즉 50일 동안 항해했다는 겁니다. 지금 겨울 시즌이잖아요. 이게 중요하겠죠. 12월, 1월, 2월 이렇게 겨울 시즌에 북동항로를 지나갔다. 이게 대형 화물선이 그러니까 겨울 시즌에 북동항로를 지나간 최초 케이스라는 겁니다. 저게. 그리고 유크레인 전쟁 발발 직전에 지금 무르만스크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푸틴이
북극 항로 화물 운송 그 사업자한테 연방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법령에 이제 사인을 해서 이거는 실제 운임과 고시 운임과의 차액을 지원해서 즉 운송 사업자가 손해 안 보고 적정한 이익을 이제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느냐 해마다 5억 6천만 루블 그래서 2035년까지 총 78억 4천만 루블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 활성화한다 뭐 이런 작정이고요. 이것을 이제 주관하는 기관이 원자력 기업인 로스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35년인데 지금 여러 어떤 그 관련되는 보도를 보면은 2035년경이 되면은 여름 시즌에는 북극해의 얼음이 사라질 것 같다 이런 예측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겨울 시즌에는 그 얼음이 뭐 하여튼 그 변동이 심하겠죠. 얼음 두께가. 하여튼 그 북극 항로로 화물 운송할 사업자 이제 공모를 했는데 그게 이제 22년 5월 19일 그게 이제 완료가 돼 갖고 그래서 그 푸틴이 사인한 저 보조금 받는 첫 운항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 선박입니다. 세모롭트라고 하죠. 배 이름이.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 선박이 8월 11일 그 페테스부르크에서 무르만스크로 캄차카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화물을 그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화물 배달해주고 또 싣고 오고 이렇게 그 이거는 화물 운송이니까 컨테이너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상업 운항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 3월 4월이죠. 3월 4월 그러니까 내년 3월 4월에 아마도 삼성중공업이 만든 쉐빙 LNGC가 투입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북극 항로가 연중 상시로 열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러시아 제재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그러면 주제가 이것도 굉장히 큰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다루지를 않았고요. 그 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계속 이제 다뤄왔기 때문에 일단 이걸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